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네요. 예, 크리스마스 기념하에 그 전에 기존까지는 좀 뭐 랩뷰만 가지고 이것저것 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아두이노를 가지고 실습을 하거나 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좀 고가의 센서를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요 앞에 보이는 요건데, 뭐 이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가속도 센서예요. 가속도 센서. 자, 내용물은 뭐 간단한 스펙 시트랑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고, 자, 센서 몸체가 여기 있네요. 이 카메라가, 이게 DAQ를 좀 고속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노트북에 추가적인 카메라를 연결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노트북 기본 내장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지금 약간 각도가 안 좋거든요.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지금 막 처음으로 개봉한, 예, 보통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하는 사운드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한번 보죠. 하나씩. 뭐 둘 다 표준은 다 USA예요. 이 정밀한 센서들, 표준이 될 만한 센서들은 USA이고, 당연히 뭐 특히나 이런 류의 센서들 스스로 자가 발전, 뭐 일종의 스스로 만들어낸 전기 시그널,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어떤 계측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런 류의 센서들은, 전압, 전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센서들은 뭐 100%죠 사실은. 100% USA. 그 외에도 있긴 한데, 교정, 상대적인 교정 절차를 좀 밟아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안 맞고 그러고, 신제품을 사와도 고장나 있는 상태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판매하는 회사 기준에서는 고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거는 못 쓰는 제품입니다 하고서 그냥 창고행하거나 아니면 반품되거나, 반품도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우리 가속도 센서부터 보죠. 가속도 센서, 이게 일반적인 저렴한 가속도 센서 단축 이런 거하고는 형태가 다르죠. 뭐 이런 걸 접했던 분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고사양 고가의 3축 가속도 센서다. 딱 요만한 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캡 연결한 그 터미널을 보호하는 캡을 이렇게 돌려서 빼면 연결 소켓이 나와요. 그 아두이노 센서들은 사실 이런 소모품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인데, 얘네들은 수백만 원대. 왜 비쌀 수밖에 없느냐? 가속도 센서를 내용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 상태의 품질이 딱 나오지 않거든요. 뭐 100개, 200개 생산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생산하는 시점부터 고장난 상태, 품질 상태가 정상이 아닌 센서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다 버리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 확실하게 양품이다 확인된 것만 출고하다 보니까 버리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희소 가치도 높고. 그리고 이거는 3축 케이블. 한쪽은 센서 끝단에 연결되고, 여기 홈이 있는데 카메라 영상에는 안 보이겠죠. 뭐. 안 보여요 역시. 자, 홈을 잘 맞춰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게 워낙 수급도 느리고 양품의 센서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 센서들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는 가속도 센서를 10년 전, 10여 년 전에 많이 다뤘는데 가속도 소음 진동 쪽으로 그 당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 다니면서 회사들이 보유한 센서들 쭉 간단한 교정 절차로 확인을 해보면 태반이 다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센싱이 잘 되는 가속도 센서 한두 개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의 1, 2차 벤더 이런 회사에 한두 개 갖고 있어요. 실제 보유한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정상적인 데이터 나오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조심조심해서 다뤄줘야지 된다는 게 중요하고, X, Y, Z 세 개의 시그널 출력이 BNC 케이블 형태로 나오고요. BNC 케이블 이쯤이죠. 이렇게 열면 일단 지금 한 축만 써도 되니까 X만 쓰죠. 뭐 X, Y, Z 다 연결해도 좋지만 뭐 시간 관계상 X만 연결하는 걸로 하고 캡은 잘 보관하고요. 일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 스펙 시트가 어떻게 나와 있나 잠깐 볼 텐데, 뭐 중요한 거는 화면에 잘 안 보인다. 예, 거꾸로 들어도 실제 알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걸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101.2 mV per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mV per G라고 대략 하거든요. 요 아래쪽에 뭐 1.2, 6.3, 5.4 이렇게 소수점 아래쪽에 한 자릿수에 나오는 것들은 센서가 정밀하게 만든다고 해도 약간의 결과물은 차이가 나는데 반응이나 다른 것들이 우수하니까 요 정도 오차의 정밀도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워낙 가속도 센서 구조 자체가 그래요. 딱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해주고 써야지 되고, 중요한 건 요 수치대로 나중에 피팅을 해서 G값으로 환산해주면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메저링 렌즈가 사실 중요해요. 원래 그 여러 시스템, 그 가속도 센서를 적용해서 쓰는 범위가 지금은 거의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야 가속도 센서 너무 좋아하고서 그 영업 회사가 잘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기에 꽂힌 사람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다 가속도 센서를 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동안 안 그러다가 지금 또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100mV 요 스펙만 보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분야를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분들은 이건 당연한 거고 메저링 렌즈를 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0G잖아요. 그럼 100G 범위가 100G고 100G 요것만 알아도 사실 서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 메저링 렌즈를 보는 분들은 이제는 그 스페셜한, 그러니까 선수들이 활동하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정밀도나 뭐 미리볼트 퍼 G 이 스펙은 당연히 고사양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요 렌즈만 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0G면 엄청난 거예요. 1G가 중력 가속도를 1G라고 기준으로 하고 G라는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중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0배라는 거죠. 이 정도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쭉 맞추면 되는데 프리퀀시, 레스폰스 프리퀀시도 중요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차트로도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센서는 아주 고사양이고 반응 속도가 아주 좋으니까 나 이걸로 다 됐어. 야 우리 이거 실험 장치 이걸로 하면 다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AD 카드의 사양이 센서의 스펙을 맞추는 경우가 또 의외로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NIDAQ 여기 모델명 보면 9215네요.
V1로 뭐 일단 뭐 일반적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V를 측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가속도 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V 출력이거든요. 이 영역의 소음 진동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어찌됐든 요걸 쓰는데, 이걸 뭐 비트 수만 따지면 야 16비트야 24비트야 분해능 충분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끝이 아니고, 자 오래돼서 잘 안 빠지는데, 이 카드가 뭐 필터나 이런 걸 쓰면 정밀도가 나오고 비트수도 올리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응답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컴포팅하는 회로가 필터를 써서 응답 속도가 느린데, 아무리 센서를 고사양 빠른 걸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스펙을 맞춰야지 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센서를 달아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 물리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전문가고, 그 전문가는 의외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도 뭐 비슷할 수 있는데, 물론 미국이나 이런 기술 강대국 빼고 이 아시아 쪽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스펙도 뭐 별거 없어요. 요 카드는 다시 원상태로 꽂아주고 고사양으로 바꾼다, 뭐 좋다 이거죠. 일단 이걸로 지금은 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은 USB로 연결이 되는데, USB 케이블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래전 그 타입의 USB 케이블을,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어. 이거 빨리빨리 당연히 해줘야지 되는데, 영상 길이가 길면 솔직히 저도 그런 영상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지 되죠. 맞아요. 그리고 BNC 단자 0번 채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X축 하나만 본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뭐 이런 거 뜨는데 다 필요 없고요. 랩뷰 2020을 일단 쓸게요. 이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2020이 깔려 있어 지금. 아이고. 제가 지금 노트북 카메라를 쓰고 해서 이걸 눕히다 보니까 각이 안 나오네 잘. 자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요쯤에 이렇게 둘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두고, 얘를 크게 볼 필요가 없잖아. 자 무편집,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편집을 하다 보니 이런 쓸데없는 이런 모습도 당길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할게. 배치를 하고 차트를 하나 두고요. 지금 약간 컴퓨터가 마우스 위치랑 실제 팝업되는 무언가랑 매칭이 안 되고 있어. 이 스탑 버튼 중요하니까 이렇게 빼놓고,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를 좀 키우고, 우리 간단하게 DAQ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죠. 요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죠. 뭐 다들 아는 뻔한 얘기들, 타이밍 맞춰주고 스타트 끊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드하고 스탑 신호 당연히 해줘야지 되고, 클리어 해주고, 그리고
좀 간격을 만들어 주고, 이거 뭐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또 모르죠. 이게 또 이런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또 보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디폴트가 제 이 랩뷰 버전인 그런지 제 컴퓨터 1000으로 매칭이 돼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내용, 이런 내용들은 예,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타포트는 여기다가 썼다는 거. 예. 그리고 실행을 딱 해주면 막 난잡하게 나오지. 중요한 거는 가만히 뒀을 때랑 만졌을 때랑 달라.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USB 케이블을 이걸로 썼어. 원래 정품 NI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정품 USB 케이블은 접지 포트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접지 포트가 없는 USB 케이블을 썼고, 접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지. 간혹 컴퓨터와 USB만 접지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지만, 접지, 노이즈, 정기적인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가속도 센서 뭐 이런 정밀한 센서를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모터나 뭐 엔진 바디 어딘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딱 고정을 시키지 당연히. 얘는 지금 자석으로 딱 붙는 구조긴 한데 자석이 없어서 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딱 고정을 시켰어. 그럼 접지가 안 좋아. 노이즈가 막 생겨. 일단 이 상태로 두고서 야 손대지 마, 테스트 해볼게 하고서 돌려. 그랬더니 노이즈가 막 생겨. 어떤 파형의 변화가 생겨. 야 가속도 측정된다. 뭐 이렇게 하고서 실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막 신문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많이들 그랬고, 그 히스토리를 쭉 경험한 엔지니어들은 이런저런 확인 절차를 하고 보완을 하는데, 아닌 분들, 근래에 이제는 가속 센서를 접한 분들은, 그 뒤에 접한 분들은 이제 막 여전히 또 그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매칭해주는 기술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준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한 분들이 지금의 중요한 위치에 다 있을 만한 그런 연배들이 됐기 때문에 뭐 대학 교수든 어떤 연구원에 중책이 있는 책임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그 정도 연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나 아니면 같은 연배지만 출중한 실력, 물리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매칭해준 그 상태를 가지고 실험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의 그 대부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가 대부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많은 경험을 젊은 분들이 많이 해보면 다시 그 사이클이 돌아서 좋은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여담이지. 그래서 접지를 해줘야지 돼. 접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접지까지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BNC 케이블, 끝단에 BNC 단차 그대로 있고, 한쪽은 잘라서 이렇게 실드, BNC 케이블을 자르면 안에 추가적인 반투명 피복 안에는 실제 플러스라고 그냥 얘기하는 시그널 선이 있는 거고, 주변 실드 케이블이 마이너스거든요. 예, 실드 케이블의 끝단을 피복을 좀 벗겨놨어요. 그리고 연장을 해놓은 거지, 연장. 그래서 실드 케이블 끝단을 접지가 될 만한 곳에 연결을 하고, 접지가 될 만한 곳은 뭐 여기 저기 많은데, 실드 접지하는 것도 사실 간혹 이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실험실이나 연구실 안에 접지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제품
달려있는 접지 포트 있잖아요. 보여줄까요? 아 이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있냐. 자, 이런 돼지코 플러그 보면 한쪽 끝이 접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접지가 두 종류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라운드 오리지널 접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접지는 그 한전에서 보낼 때 3상의 그 접지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380V죠. 380V의 중앙 접지 포트랑 380의 한 상을 찍으면 2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20을 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이게 접지잖아 하고 여기 연결했다가는 고가의 DAQ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접지를 잘 알아야지 되는데, 실험실, 연구실 뭐 여기저기 회사 다녀서 보면 접지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뭐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그래. 대학이든 접지가 그 접지가 이 접지니 뭐니 막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나마 그 접지 시설도 안 돼 있는 연구실, 실험실, 개발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 연구실이니까 개발해 주세요. 보면 접지가 없어. 그러면은 또 그것까지 설명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아예 없지. 그럴 때는 그나마 오래된 건물에는 수도 배관이나 라지에이터, 난방 배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해서 될 수도 있어. 그게 이제는 오리지널 그라운드 접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흘려보내는 그 접지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사무실에 또 없어.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옆쪽에 접지, 그나마 약 그 조금에도 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한쪽 끝단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BNC는 DAQ의 다른 채널에 연결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손으로 만져도 파형의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X축이 위아래네 이렇게. 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케이블 정리를 좀 하고서 하면 더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 자, 교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또 해야지 되는데, 서로 영상이 길어지면 피곤하니까 다 빼고 1, 2, 이게 원래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1G당 100mV니까 0.1V, 여기서도 0.1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와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했을 때 지금 이걸 뭐라느냐, 이거 왜 껐덕껐덕 왜 이러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속도 센서는 따로 교정하는 시스템이 가진기라는 걸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 또한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딱히 없거든요. 뭐 제조사나 이런 데 외에는. 그러면은 일반 필드에서는 중력을 그냥 이용해요. 이걸 막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센서를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파형의 값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이 변화가 원래 스펙 시트에 나온 수치로 나오는 게 아주 해피한데, 지금 이 센서는
물론 접지나 기타 등등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반응은 있다. 요 정도. 이거를 실제 그 실험하는 곳에 가서 다 세팅 끝난 다음에 치부까지 끝난 다음에 요 작업을 했을 때 스펙시트에 나오는 그 값으로 나온다 그러면 해피한데,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좀 피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접지나 기타 등등 환경 개선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 일이 아주 쉽진 않지. 자, 됐죠. 지금 이 스탑 버튼을 한 이유는 당연히 이 루프를 정상적으로 멈추고 장치를 끄고 지우고 이 과정을 밟기 위해서 스탑 버튼을 중요하게 한 거고, 좀 더 빠르게 할까? 너무 빠르면 또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2만 정도 하죠. 2만. 얘도 만. 그리고 실행해서 Y축은 오토로 두고. 자, 2만 데이터를 다 봅시다. 반응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동을 쭉 줬을 때 다 나오겠지. 그리고 이걸 거꾸로 23만 개, 속도는 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반응이 훨씬 빠르게 잘 나오죠. 그래서 측정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속도 센서고, 지금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이번에는 사운드 이걸 해보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나마 가속도 센서보다는 저렴해. 이 가속도 센서가 3축이라 더 비싸거든. 거의 뭐 중고차 자동차 가격이니까. 근데 얘는 좀 저렴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런 형태로 또 쓰고 좀 큰 형태도 있어. 정말 우리 마이크 같은 모양도 많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런 필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마이크로폰은 소음 측정실이 따로 있어야죠. 다른 소음 싹 지우고 얘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해야지 되는 건데. 좋아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런 센서가 이렇게 이런 모양에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보는 거니까. 각종 소음, 기타 등등 다 오케이 하고 연결해서 보는 걸로. 자, 한쪽은 BNC 케이블. 지금 얘는 양쪽이 다 BNC 케이블 같은 단자로 돼 있고, 연결을 해주고, 한쪽 연결해주고, 한쪽 끝단은 DAQ 연결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좀 한 다음에 DAQ를 연결을 해주고, 딱 보면,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측정, 얘는 훨씬 더 높은 하이 프리퀀시의 영역을 측정하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음 진도 영역에서 진동은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떨리는 걸 잴 수 있잖아요. 이 지금 가속도 센서는 말 그대로 진짜 떨리는 거, 사람이 손대도 떨리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 거지? 그걸 모를 때 측정하는 거고, 정말 빠른 거, 예를 들어서 엔진이다고 예를 들면, 웬만한 자동차 엔진, 항공 엔진은 RPM이 뭐 적은 건 수백일 수도 있지만 보통 수천 RPM이잖아요. 수백, 수천 RPM대의 진동은 가속도 센서로 잴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수만, 모터들이 요즘 워낙 좋아져서 그 맥스 모터 이런 거는 예전에 뭐 10,000 RPM 이상, 100,000 RPM 이상 뭐 이런 회전체도 지금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실제 그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물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은 하는데 진동을 측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지금 봤지만 노이즈 성분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거든. 그리고 DAQ, AD 변환, 기타 등등의
그 다른 요소들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빠른 진동은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정상 측정이 안 되는데 소음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진동하는 것들에는 실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빨리 측정할 수 있게 세팅해도 좋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실행해보고, 얘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감도가 중요하거든요. 데시벨이나 뭐 반응 속도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 얘는 이 정도 영역이 아니네. 훨씬 더 찢어지는 소리가 나야지 들리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노이즈가 얘가 측정하는 그 노이즈 그 범위보다 훨씬 강한 상태,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훨씬 더 일단 빨라야지 돼. 25003 000 이게 측정이 되나? 자, 이거 너무 빠르죠? 235 000 253이 아니고 235 000 이게 맥스니까. 자, 이제 나오네. 지금 노이즈 지금 말수를 줄여서 측정해야 되니까 설명을 길게 할 만한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 좀 강철의 그런 류의 소음. 여기 동전이 있거든요. 동전 두 개. 이거 어디 갔어? 세팅이 반이야. 자, 헤드 쪽으로 이 차이를 화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 살짝 약간의 높낮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스펙을 확인해야지 되는데 스펙 시트가 없네. 아쉽다. 이건 훨씬 더 큰 소음, 아주 그 큰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도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잖아요. 고음 계속 올라가면 뭐 소프라노 이상이 쭉 올라가는 소리가 있듯이 상당히 높은 영역대의 그런 센서 같아요. 지금 파형이 전체적인 파형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봐서는 반응이 훨씬 얘는 빨라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훨씬 빠르게 계측한다면 지금 전체 이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전체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그리고 그 시간대를 Y축을 오토 스케일로 하든가 이렇게 딱 함축해서 보면 살짝 오르고 하는 게 보일 거야. 그죠? 지금 아예 통째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고, 자잘한 소리야 뭐 주변 소음이나 노이즈라고 보고, 전체로 오르락내리락 하네. 지금 이 제가 갖고 있는 DAQ의 최대 측정을 하는 게 이게 끝인데,
파형을 볼 수가 없네. 이거 거의 영상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게 영상 프레임이 워낙 한 번 더 이렇게 좀 느려지니까.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화면상의 파형을 보면 미세한 대각선 라인으로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제가 말할 때나 다른 소리를 낼 때. 요거는 이런 DAQ에서는 뭐 거의 쓸 수가 없고, 그 소음 측정용 훨씬 빠르게 측정하는 장치, 전용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한번 더 다음 기회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생기면 한번 보죠. 우리 마이크로폰이 아두이노에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나?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저쪽에 있나 본데, 아두이노 정도는 그 이거보다 훨씬 느린 시스템에서도 파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자체가 클럭이 이 DAQ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사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뭐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느린데 거기서는 이 파형이 보이거든요. 다른 외부 소음에 따라서. 근데 이 센서 지금 요 보시는 요 소음 센서는, 사운드 센서는 훨씬 더 고스펙이다,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중간중간에 뭐 두서없이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오래전 다뤘던 이런 센서들을 다시 다루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뭐야 하고서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지 하고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연말 연시 되세요.